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짧은 지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순서도나 혹은 가족 관계도와 같은 이런 형태가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어떤 이제 클립 형태라고 했는데요.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을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형 도형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면은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정렬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정렬도 하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파워포인트하고 키노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가지는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디귿자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런 자유형 도형 등을 이용하시면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끝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점 편집을 선택합니다. 자,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선이 필요 없는 선이죠. 그래서 이 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서 경로 열기를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경로 열기를 하게 되면 이 왼쪽 부분의 선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 열기를 하지 마시고 없앨 부분 쪽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점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이 추가된 상태에서 경로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선이 이와 같이 끊겨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점들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점은 필요가 없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점 삭제를 선택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점 삭제를 눌러주시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이 열려있는 이러한 도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없음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디귿자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선의 굵기를 한번 두껍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로 하시면은 자, 이와 같은 디귿자 형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가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가지는 몇 개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가지는 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에서 선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선을 그리시면 이와 같이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두께를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이 만들어졌으면은 이 선의 높이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것은 이 위쪽에 있는 도형의 이 세로 높이와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높이가 7.48cm로 되어 있죠. 도형 서식에 가보시면. 자, 이 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7.48cm로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이 도형하고 동일한 높이의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에 이제 왼쪽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D키를 이용하시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이 왼쪽 끝, 오른쪽 끝의 위치가 선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가지를 몇 개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컨트롤 D 키를 눌러주시면은 하나, 또 컨트롤 D 두 개, 컨트롤 D 그럼 세 개가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에 있는 선까지 하면은 총 5개의 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를 하고요. 자, 위에 있는 도형과 함께 선택을 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도형을 선택하시면 지금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 가시면은 이 정렬 항목에 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맞춤을 해주시면 이 도형하고 일치된 위치에 배치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선도 선택해 주시고 Shift 그리고 위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서도 배치를 오른쪽 맞춤으로 해주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선들을 이와 같이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도형 서식에 가서 다시 한번 정렬 그룹의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로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지금 간격이 일정하게 이러한 선들이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선과 오른쪽에 있는 선은 이와 같이 지워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서 정렬, 맞춤을 선택하고 위쪽 맞춤으로 해주시면 이 위쪽 기준으로 이와 같이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도형 윤곽선 색을 여러분들이 적당한 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그룹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그룹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선을 지우거나 또는 이렇게 만들고선 이거를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용도에 맞도록 조절하고 높이 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맥용 프레젠테이션 도구인 키노트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형을 이용하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 도형을 추가를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색상 채우기에서 채우지 않음으로 선택해 주고 테두리를 적당한 테두리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선을 없애면 되죠. 해당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메뉴 중에서 편집할 수 있게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모서리에 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점을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왼쪽에서 점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경로 나누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끊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경로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왼쪽과 오른쪽이 선이 각각 끊겨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끊기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의 도형입니다. 자, 이거를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해당 선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메뉴 중에서 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분리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선이 분리가 되고 위에 있는 도형과 아래쪽에 있는 도형, 이것이 개별적인 선 모양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크기를 조절을 해 줍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조절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수직선 혹은 수평선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높이 등을 조절해 보시면요, 위에 있는 도형하고 아래쪽에 있는 선이 지금 이와 같이 화살표가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높이가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다가 가지를 추가해야 되겠죠. 자, 커맨드 D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맥북에서는 만약에 키보드를 넣었으면 윈도우 D키입니다. 그 파워포인트의 컨트롤 D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총 가지를 5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총 5개가 되었죠? 자,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선하고 위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대상체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 왼쪽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럼 왼쪽 기준으로 이와 같이 정렬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선을 이와 같이 선택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대상체 정렬해서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기준이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모두 다 범위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대상체 배열이라고 하는 게 간격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의 간격을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방향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이런 선이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선은 필요 없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이제 이 개체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상체의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요. 위쪽 기준으로 정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단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간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으면은 선 두께라든지 모양 등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고 어떤 색깔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들다가 보면은 이렇게 어떤 선 두께가 바뀌면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 이럴 때는 다시 한번 그룹 해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대상체 정렬에서 상단 정렬로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잘 정렬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당한 수준으로 크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에다가 가져다 주시면은 이와 같이 이 부분을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면은 이러한 형태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이런 키노트에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도형을 이용하셔갖고 전편집을 사용하시면 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